안녕하십니까, 범고래입니다. 오늘은 하이즈 항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들은 한번 훑어보셨을 거고 어렵지가 않고 투자 아이디어가 간단해가지고 이미 보신 내용들은 과감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동안 좀 보충된 내용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즈 항공이고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500억 원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라 한다면은 이제 상장 후에 시총을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쭉 내림세였고요. 네, 지금 보잉의 거의 전 사업 부분의 1차 벤더가 된 상황이고요. 주요 생산품은 B737, B787 기체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립하고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737이 소형 항공기 보시면 되고요. 787은 중형 항공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잉의 95% 매출이 완전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보잉에 직접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제 보잉의 부품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다시 보잉으로 납품하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전 생산품의 95% 정도는 다 보잉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잉의 업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요 숫자들은 시총 500억 원대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수는 1,800만 주, 유동비율 58%,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40% 가격 갖고 있고요. 외국인 수량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사실 요즘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는 항상 현금성 자산하고 토지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케이스에서 얼마 건질 수 있냐 이거를 좀 보는데요. 토지하고 현금 더해가지고 300억 정도니까 시총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종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매장이 없습니다. 네, 부채 비율은 100% 이내에서 60에서 70% 정도 관리가 됐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100% 넘어서게 됐습니다. 배당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즈항공에서 카이라든지 ACM, BTC, SAMC 이게 다 보잉의 합작법인들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생산 부품 회사들이고요. 그쪽에다 하이즈항공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보잉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다. 근데 하이즈항공의 목적은 이제 1차 밴드로서 보잉에 직납하는 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미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바로 공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이사 대표이사 창립자 인터뷰에서 제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연결자에서는 하이즈 복합재 산업하고 가온 INT가 있는데, 하이즈 복합재 산업은 마찬가지로 항공기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거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로부터. 가온 INT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이거는 의류 회사인데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상 보시면은 이제 짜실짜실한 부분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하는 부품들은 이렇게 되고요. 보통 날개 부품이나 후방동체가 여기입니다. 여기. 후방동체와 날개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고요. 이게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항공기 부품이 굉장히 생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벼운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번 진입하기도 어렵고 한 번 진입하면 빼기도 어렵고, 보통 기술 개발 단계부터 부품업체들, 가공업체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보통 항공기를 한번 연구 개발해서 생산하기 시작하면 30년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 30년 동안 그냥 꾸준히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의 멘더를 바꾸거나 하는 일은 웬만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은 부품의 변동만으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벤더에 형성되면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은 사천, 진주, 부산 이렇게 있고요.
2015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장과 캐파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항공기 생산과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로 모든 항공업계가 다 가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건 2017년도에 키움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2017년부터 2036년까지 국제 여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2036년이 되면은 국제 여객 수요가 지금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항공기가 이제 많이 생산될 것이냐 하면은 단일 통로 항공기, 즉 LCC, 저가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소형 항공기의 수요가 계속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이장공도 계속 캐파를 늘렸던 거고요. 그래서 기종별 수주잔고 보시면은 그 당시에 어 보잉은 약 7.7년, 에어버스는 9.8년, 근데 거의 10년치씩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고 생산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보시면은 보잉은 737 소형 항공기입니다. 이 LCC를 주로 사용하는. 그다음에 에어버스에서 싱글 요것도 이게 단일 통로 소형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수주장고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보잉사의 단일 통로용 기종인 B737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70. 그런데 아스트와 하이즈항공이라고 했는데 하이즈항공이 주로 메인으로 생산하는 게 B737 맥스의 부품이 가장 많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하이즈항공도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이 수주량, 그러니까 이제 주문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사실상 본인들의 캐파만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제기 업체 기종별 아웃소싱 비율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C37이 아직 판매가 많이 이제 그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787 같은 경우 예를 보시면은 이제 아웃소싱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잉 항공기 연간 주문 대수를 보시면 늘어나다가 2019년에 이제 맛이 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잉 737 맥스가 추락사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문이 다 취소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항공업계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 그냥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하위에 있는 부품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요. 네. 참고로 아스트는 현재 이제 2분기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받고 지금 상장 폐지 공시까지 떴었는데 요즘에 다시 주가가 막 큰 폭으로 올라오는 거 봐서는 좀 뭐랄까 폐지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닌가 회생을 하나 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이제 그에 비해서 하이장공은 안정성이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잉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거의 1조 달러, 1000억 달러죠. 1000억 달러 하던 매출이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에 거의 이제 반토막까지 빠지게 됩니다. 주문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고. 그래서 2018년도 보잉의 항공기 주문 대수가 1000대였는데 2019년에 246대, 이제 일단 주문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문 받았던 항공기의 인도도 팍팍 떨어지게 됩니다. 주문 대수도 18년 대비 80,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2022년도에 주문 대수는 2018년 대비 80% 수준에 올라왔다. 뭐냐 보니까 이제 항공업계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이제 취소했던 주문이 다시 이제 2022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2023년도 대해서는 거의 정상화, 주문 기준으로는 거의 정상화되었다. 아니면은 지금 요즘 최근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주문이 밀려드는 거로는 거의 지금 수주장고로는 역대 최대치를 보잉도 찍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잉 737 맥스 같은 경우는 월 50대 수준이 현재 캐파입니다. 연간 600대. 근데 2020년 4분기에 월 생산 대수가 31대였고 2023년 2분기에 3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에서 450대 예상했는데 450대 갈 것 같습니다. 450대. 그런데
년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생산돼서 회복할 거로 보잉은 전망하고 있고요. 부품업체 리드 타임이 6개월 정도 보니까 하이지항공은 그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땡겨가지고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도 기준, 공급하는 기준에서는 그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87도 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37이 메인입니다. 네. 요건 보잉 이제 2분기 콘프에서 갖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737 기준으로 월 38대 400에서 450건의 인도를 예상한다. 인도입니다. 인도. 네. 주문이 아니고요. 787은 뭐 이 정도 예상한다.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 요거는 2021년도에 나온 IRF 레포트에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주문량도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장기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수주잔고는 이제 하이장고 수주잔고는 2분기 기준 지금 현재 1.3조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쌓여 있는 주문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주잔고를 이제 공시 한 것만 다 까왔거든요. 발라봤는데 아까 수주잔고가 1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큼직한 계약들이죠. 이제 그 공시 난 거는 3,400억이고 그중에 그냥 단순히 이제 남아있는 기간으로만 단순 계산했을 때 알 수 없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는 지금 1,750억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주정보 남아있는 거랑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사실 이 데이터로는 이제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게 과거에 제가 그 공급 계약 체결된 공시들을 다 뜯어봤더니 보니까 이제 부품 공급 계약은 거의 3년 이상 다 장기간인데요.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정정 공시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이 정도 항공기가 납품되고 얼마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20년에 나왔던 정정공시는 이제 이건 감액. 두 번째 2022년 6월 30일에 나온 것도 감액. 이게 왜냐면 이 주문들이 전부 다 그 2019년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비행기 추락하고 코로나 오면서 폭망하면서 그 전에 계약해 놓은 것들이 정상 인도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감액 정정고시가 나왔고요. 2021년에 나왔던 정정고시는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정 공시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이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그동안 밀려있던 주문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고 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이게 2008년도에 중국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예상했을 때에 앞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이제 공항을 확장하고 이제 항공기를 주문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 2008년부터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항공기 주문이 쏟아지는 거를 봐서는 앞으로 인도 경제가 엄청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팩트만 봤을 때는 그냥 인도에서 항공기 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이후 최대 주문량을 갱신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만큼은 아닙니다. 네, 근데 2008년 이래로 최대 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뜯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2015년도 이렇게 되고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늘렸고 임직원 수도 계속 늘렸고 판매 관리비도 계속해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안 남았던 걸로 보이고요.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박합니다. 보시면은 상장할 때 14.8이었고 그 이후로는 10%를 넘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2023년은 855억은 이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고 단기 매출이 497억이었습니다.
반기 영업이익이 15억이었고 OPM이 2.5%.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일단 턴은 했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분기가 중요하겠죠? 다음 분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머지 데이터는 앞서 데이터랑 똑같은데 이제 턴은 했는데 주가는 지금 역사상 최고 바닥입니다. 지금 오늘 좀 올라가지고 3,400원 찍었는데요. 3,400원으로 지금 200일선은 돌파를 일단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역사상 최저 주가가 2,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방으로 약 20% 정도 그렇게 정도 보이는데 턴은 했는데 지금 주가는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메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싸다. 반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분기로 봤을 때는 이제 2024년 2분기, 올해 2분기 매출이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은 일단 찍었고요. 이제 영업이익도 회복했고, 그다음에 OPM도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장에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2022년 3월까지는 내림세였다가 원재료 늘어나고 있고 재공품 늘어나고 있고 제품 재고 늘어나고 있고 밀착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때 보시면 2021년 이때 그 보시면은 제품 재고가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드는 대로 만들면 만든 대로 바로 이제 인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공급했다는 뜻인데 제품 재고가 2020년에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만들어 놓고 갖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제품 재고가 쌓이는 게. 근데 그거를 2021년에 평가 충당으로 왕창 잡으면서 떨어냈죠. 네, 다 떨어냈습니다. 다 떨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다 떨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품 재고를 조절했는데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원재료와 제공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인다 해석되고요. 직원도 보시면은 구조조정을 크게 했습니다. 한때 600명까지 늘어났던 직원을 300명까지 줄여놨고요. 그 반토막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임직원도 늘리고 있고 급여도 한참 구조조정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시몬느 자산운용이 이제 뛰어들었었는데 네, 있는 거 다 털고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것들도 풋옵션 행사해가지고 하이지항공에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엑시트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시몬느가 털고 나가서 안 좋다, 어찌나 안 좋으면 털고 나갔을까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이런 그 전환사채 같은 것을 전부 다 털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7월 30일에 다 털고 나가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은 아직 안 돌아왔고요. 네,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PBR 밴드가 역대 최하단인데 주의할 점은 주당 순자산이 이제 BPS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BPS가 늘어난 상황에서 PBR 밴드의 하단에 머물렀다 그러면은 정말 베스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BPS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밴드 최하단에 머물러 있고 PSR 기준으로도 최하단이고 일단 이익이 지금까지 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PER 밴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 당시 3.8배였고 아스트가 상장했을 때 6.4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국내 항공우주 PBR 평균이 2.4배. 사실은 그 카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는 높아요. 근데 이제 마스트나 지금 뭐야 하이장공이 이제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PBR 1.0배 미만이고 PSR도 1.1배 미만. 굉장히 바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 6개년 평균이 1.5배,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이 가장 평년치, 예, 예, 괜찮았을 때,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밸류는 사실 의미 있다고 보진 않고요. 2018년, 17년, 18년이 이제 평년치 정도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PBR 평균이 1.75배.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할인 들어가서 목표 PBR은 1.5배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주가 상방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상장 주가를 타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고요. 이런 게 좀 이제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스트 네, 주요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산업 다 회복하고 있고, 네, 숫자 좋고요. 그다음에 인도량도 다 회복되고 있고, 숫자들은 다 괜찮다. 하이장공도 생산량 회복하고 있고, 가동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죠. 이제 BPS도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인제 '엄청 대박이 날 거다.'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그냥 평타만 회복돼도 워낙 바닥이어 가지고 50 에서 100% 업사이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 주가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시총을 주가로 환산하면 평년 주가 2017 년도, 2018 년도 주가인 5천 에서 6천만 회복돼도 거의 50 에서 100%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현재 BPS 3,200 원에 PBR 1.5배 해 가지고 4,800 원, 50배, 50% 요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참고로 가져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2019년 이후로, 2019년 여기 한번 폭락하고 나서 주가가 갑작갑자기 올랐었을 때 인제 우주항공 테마 이쪽 탔을 때 얘도 같이 쏘더라. 네, 같이 쏘더라. 같이 쐈는데 이제 워낙 주가가 낮다 보니까 살짝만 터치해 줘도 5-6천 원만 가도 이제 업사이드가 나온다. 네, 그래서 테마에 뭐 몇 개 주면 땡큐고 뭐 아님 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 엮이더라. 네. 그 내용을 참고 삼아 갖고 왔습니다. 신문 기사는 뒤에 내용이 있는데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